연매출 1조 원대 항공기 정비 사업을 충북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의 연쇄 이동으로 이어질지 우려됩니다. 한국 GM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업계 비정규직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해 채소와 과일의 작황이 좋아 풍년을 맞았지만 수요 감소로 가격이 떨어져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 11곳이 시범 운영됩니다.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국내 항공기 정비 사업은 연매출 1조 원대의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그런데 사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정비사업 공장 일부를 충북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세계 항공시장은 494조 원 규모. 이 가운데 정비와 수리 분야는 97조 원 규모로 전체의 20%에 이릅니다. 항공기를 판매하면 장기간 점검과 수리가 필요해 항공정비, MRO 사업 시장은 해마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한번 납품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명 연장이나 뭐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업체가 주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항공기를 납품한 가격보다 한 3배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청주 국제공항 인근에 대규모 MRO 사업 단지를 추진하던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내년 예산에 250억 원을 편성해 MRO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상북도와 부산시도 비슷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 등 다른 자치단체가 앞다퉈 항공정비사업 유치에 나서면서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선택입니다. 지난 2010년 충청북도와 MRO 사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한 카이는 본격적인 MRO 사업 진출을 목표로 한 상황. 사업장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카이 본사가 위치한 사천보다 좋은 여건이 제공된다면 MRO 사업 부분 이전도 예상됩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벌써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카이와 사천시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며 사천 시민과 공감대를 통해 카이 MRO 사업 청주 이전을 저지할 것임을 밝혀야 된다. 논란이 일자 사천시는 카이의 MRO 사업 청주 이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법원이 한국 GM 창원 공장의 비정규직 사내하청 직원들을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이어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면서 자동차업계 비정규직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한국 GM 창원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에 이들 5명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액분인 5,800만 원에서 7,2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비정규직 직원이 협력업체에 고용돼 한국 GM의 작업 현장에 파견된 뒤 회사 측으로부터 직접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지속 근로기간이 2년이 끝난 시점부터는 한국 GM의 정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본 겁니다.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 방식이나 업무 수행 과정 같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살펴서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9명과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468명을 잇따라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과 같은 결과입니다. 자본이란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존재임이 또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직접 나설 것을 1,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한국 GM 창원 공장 비정규직 직원들은 앞으로 줄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그동안 비정규직을 남용해온 자동차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올해 채소와 과일의 작황이 좋아 풍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이른 추석으로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가격이 반토막이나 농민들이 과일을 버리거나 채소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을 앞둔 배추밭. 영하의 날씨에 배추는 얼어가지만 도무지 팔리지가 않자 주인은 조만간 배추밭을 갈아엎기로 했습니다. 마지못해 원가를 포기하고 포기당 200원에 수백 포기를 팔았지만 울분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한 포기당 600원, 700원 받아야 되는데 200원 이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적자를 보고 농사를 짓습니다. 이래 돼서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배추를 팔아도 인건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7,000제곱미터의 밭에 10%도 수확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잉 공급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올해 배추 생산량은 평년보다 15% 많은 169만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26만여 톤 더 늘었습니다. 직거래 장터라든지 그런 걸 주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수익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하동 대봉감도 생산량이 20% 늘면서 가격이 평년 6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반토막이 난 전국 최대 단감 생산지인 경남에서는 농민들이 수확한 단감을 밭에 버리고 있습니다. 풍년의 기쁨은 옛말. 농민들은 애지중지 키운 한 해 농작물을 갈아엎거나 버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준입니다.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 11곳이 내년에 시범 운영되는데요.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놓는다는 기대 속에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통일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 찬반 토론이 열기를 더합니다. 학생들은 정면 교탁만을 바라보지 않고 바닥에도 앉는 등 자유롭습니다. 책상 배치는 U자형이나 원형 등으로 다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혁신 학교입니다. 주입식, 줄 세우기식 공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교육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학교가 학생들을 불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경남에는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내년 김해, 봉황 등 초등 7곳과 중학교 4곳이 운영됩니다. 학생은 즐겁고 선생님은 신명나고 학부모님들은 신뢰하는 학교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행복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소통과 배려가 중대 과제가 됩니다. 체육과 악기 등 학생이 배우고 싶은 교육이 우선입니다.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운영비로 한 곳당 연간 4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혁신학교는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공통 선거 공약으로 전국 60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학교를 먼저 도입한 시도에서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와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 등 필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경상남도 교육청은 내년 1월 행복학교 교육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한겨울로 들어서면서 전지훈련을 하려는 운동팀이 경남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선수와 그 가족들이 쓰고 가는 돈이 적지 않아서 자치단체마다 전지훈련팀 유치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체육관이 기합 소리로 가득 찹니다. 경북 영천시와 경상대학교 등에서 전지훈련을 온 선수들입니다. 일단은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상 방지나 여기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뿐만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실업팀들이 아마 줄을 서 있을 겁니다. 겨울이 되면서 자치단체들이 갖가지 지원책을 내놓으며 전지훈련팀 모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상인들과 협의해 전지훈련팀에게는 숙박료는 20%, 식사비는 15%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대회 규모를 한 10개 대회를 유치를 해서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우리 고성군을 다녀갈 수 있도록. 관광지여서 할인 제공이 쉽지 않은 통영시는 인맥이라는 무기로 지난 겨울 경남에서 가장 많은 8천 명을 유치했습니다. 통영 출신의 또 우리 주양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또 축구계에 있는 또 이렇게 인맥들로 인해서 동계전지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천시와 남해군 같은 따뜻한 바닷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창녕군, 합천군 등 내륙 지역도 전지훈련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자치단체들에게 전지훈련팀 유치는 또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남에서는 거제시와 함안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남 8개 시 가운데는 거제시가 전국 순위 11위로 지난해보다 27계단 올라가 1위를 차지했고, 창원시가 전국 18위로 경남 2위며 지난해 경남 1위였던 통영시는 4위로 떨어졌고, 김해시가 꼴찌인 8위를 기록했습니다. 10개 군 가운데는 함안군이 전국 2위로 20계단을 뛰어올라 경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진래 경상남도 정무부지사가 사표를 제출해 후임 부지사와 신설되는 정무특보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오늘자로 경상남도에 사표를 제출해 앞으로 열흘 정도 관련 기관의 조회를 거쳐 수리될 예정입니다. 후임 정무부지사로는 최구식 전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려 하자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지키기 1만인 선언을 하며 지원 중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모 1만인 선언문을 통해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정상화를 절실히 염원한다며 경상남도와 시군은 예산 지원 중단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 후보의 지지자인 유모 씨가 모 산악회 간부 등에게 돈을 돌린 혐의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제보자의 어머니가 참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2장과 돈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출했지만 기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진술을 할 참고인이 입국을 거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6시쯤 창원교도소 수감자 44살 장모 씨가 혈당 수치가 크게 높아지면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혼수 상태입니다. 장 씨 가족들은 장 씨가 교도소 수감 중에 당뇨합병증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